네, 9시가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원TV의 우회원입니다. 네, 오늘은 관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 건강에서 제목이 30대부터 관리하는 관절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뒤편에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관절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성인이 되면 뼈가 총 206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6개의 뼈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 부위를 모두 관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관절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하고 관절을 어떻게 건강에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절의 구조를 보시면요. 관절은 그 안에 뼈와 뼈가 아프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연골이 있고요. 연골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활액과 그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활막, 그리고 레시틴, 그리고 그 연골의 주변을 받쳐주는 근육과 인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관절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연골이 많이 닳아서 그렇게 관절염이 온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하신 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염증이 공격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더 상세하게 비교를 해보면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사용한 관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휴식을 조금 취하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만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관절에서 발생이 돼요. 그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을 많이 한 관절에서만 발생이 되는데 반해서 류마티스는 내가 사용을 많이 한 관절과는 별개로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된다는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 염증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우리 관절을 직접 공격하는 면역이 떨어져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작은 병원에서 검사를 하신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신 경우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이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을 했을 경우에 그 관절이 조금 뻑뻑하다, 아프다라고 느끼다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 관절이 좀 부드러워지고 괜찮아졌다라고 느껴지면 퇴행성 관절염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내가 일어나서 뻑뻑하고 아픈데 이 증상이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가는 그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봤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조금 비대칭 쪽으로 손가락이 부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있을 때 손가락이 한쪽만 붓는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양쪽이 똑같이 대칭으로 동그랗게 부어오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좀 증상이 다른데 똑같이 아프다는 것은 동일하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료 인원을 확인해 보면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꾸준한 증상을 발생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환자의 순을 봤을 때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무려 한 300만 명 가까이 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27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봐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하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 두 개의 구분 상관없이 주로 여성분들이 이런 퇴행성이든 류마티스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무려 70% 가까이 되고요. 남성분들은 약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 수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이런 관절염에 대한 고통을 많이 느끼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일반적으로 관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서 뼈나 관절에 가는 그런 영양소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통풍하면 많은 분들이 바람만 스쳐도 너무 아픈 그런 질병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 통풍이 관절염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요산이라는 독소가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되지 못하고 우리 관절에 쌓여가지고 발생이 되는 게 바로 통풍이라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통풍도 관절염의 한 종류이다라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오늘은 통풍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일반적인 관절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골의 구조를 보시면 연골은요 일반적으로 70%에서 80% 정도가 모두 수분으로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수분량이 떨어져서 한 70%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수분 외에 콜라겐하고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단백질하고 비타민C가 합성이 됐을 때 콜라겐 성분으로 된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골이 많이 닳아 없어지면 퇴행성 관절염이고 이곳에 염증, 자가 면역 질환이 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트리라이트 조인트 가드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품을 이렇게 일찍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루코사민, MSM, 비타민C, 그리고 보스웰리아 추출물과 상어연골 추출물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1회 이정식 하루에 3번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섭취를 했을 경우에 하루에 이렇게 1500mg이 섭취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3회로 나눠서 섭취하는 이유는 우리 관절 건강에는 여러 번 나눠서 섭취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 최소한 1500ml 이상을 섭취하셨을 경우에 효과가 있다 해서 식약처 자체에서도 권고 사용이 1500ml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갑각류라고 얘기를 하죠. 뭐 새우 껍질이라든지 게라든지 이런 껍질에서 키토산이라고 하는 성분을 염산이라든지 황산 또는 효소 분해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요. 일반적인 키토산에 정확하게 5000분의 1을 하면 이게 글루코사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소로 분해한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가 가장 최상으로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대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소로 만들어진 글루코사민을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거의 보기 힘들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염산으로 만든 글루코사민과 황산으로 만든 글루코사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염산으로 만든 것보다 황산으로 만든 제품이 제품의 품질이 훨씬 더 좋고 이 제품이 더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염산으로 분해를 한 것과 황산으로 분해한 거의 찌꺼기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염산으로 한 것이 찌꺼기가 더 많이 남기 때문에 황산으로 분해한 것이 훨씬 좋고 저희 제품인 조인트 가드 제품 같은 경우도 글루코사민, 황산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연골의 구성 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의 전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구체라는 게 뭐냐면요.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프로테오글리칸으로 필요한 만큼 성분이 쓰여지는 그런 그 전 성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절에 글루코사민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성분 자체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조금 주의를 해서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요. 강력한 항염, 항균 작용을 하고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절 건강이라든지 관절 통증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배설 기능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키토산 성분을 많이 섭취를 하시기도 하세요. 그거 외에도 콜라겐을 구성하고 콜라겐에서 많이 이제 이미 쓰인 것들에 대한 배출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골절 조직 및 뼈 강화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테오글리칸의 구성 전구체로서 구성 물질이 되고요. 윤활작용과 완충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윤활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관절의 구성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 프로테오글리칸 성분이 가장 풍부할 때 연골이 딱 봐도 조금 질기고 잘 안 찢어질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성분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구멍이 이렇게 뚫리고 나면 관절이 작은 충격에도 금방 찢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테오글리칸 같은 경우에 30대부터 50% 수준으로 감소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 건강은 30대부터 챙겨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 30대, 저도 아직 30대거든요. 30대 같은 경우는 아직 관절이 튼튼해, 건강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관절에 있어서 정말 안 좋은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절 안에 있는 이런 콜라겐 성분 같은 경우도 20, 30대부터 3분의 1 수준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그래서 10대 아이들은 막 열심히 뛰어도 다음날도 괜찮은데 삐그덕거리는 시기가 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관절 건강을 좀 챙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인 MSM, 식이유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사포닌이라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포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삼에 많이 들어있어서 삼삼이 좋다, 인삼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사포닌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산삼에 300mg에서 600mg의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MSM 같은 경우는요, 산삼의 무려 60배의 사포닌 성분이 들어 있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황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식이유황 하면 우리가 유황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유황 온천? 이런 게 생각이 났거든요. 여러분 식이유황하고 광물유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네, 식이유황은 우리가 섭취로 할 수 있는 식물성 유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식이유황 같은 경우는 이런 역할들을 해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그 아까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인대나 힘줄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콜라겐의 구성이나 강화를 역할을 하고요. 요건 역시도 해독 기능이 좋고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을 올려줘서 우리 몸이 붓고 하는 이런 부종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 관절 주위에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글루코사민만 이야기를 했다면 요새 나오는 관절 건강 제품들은 글루코사민뿐만 아니고 이 MSM 식이유황이 합쳐져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글루코사민 100% 이런 성분들보다는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게 더 성능적으로도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식이유황 같은 경우는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고요. 완충작용을 하는데 불편함을 감소시킨다,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좀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보면요. 식이유황, 이 MSM을 섭취했을 경우에 2주차, 4주차, 8주차, 12주차 이렇게 섭취를 한 경우에 관절 불편함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라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절과 연골 같은 경우는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완을 해주는 게 식이유황과 글리코사민이 이 두 가지를 보완해 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타민C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C 성분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식이유황, MSM이 올바르게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피로로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C예요. 그래서 식이유황만 섭취를 하기보다는 비타민C를 꼭 같이 섭취를 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 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이유황 성분뿐만이 아니고 비타민C 성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식이유황이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아까 콜라겐 성분으로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 B군을 같이 섭취를 해줬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인트 가드 제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볼스웰리아 추출물 같은 경우는요, 인도 허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허브인데 이 나무가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역경에 나무가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송진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생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송진 같은 이런 거를 바로 보스웰리아 추출물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제품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 소염제 역할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연골의 탄력성과 뼈 완충 작용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스웰리아 같은 경우는 천연 소염제로서 아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다만 보스웰리아는 천연 소염제이기 때문에 나한테 반응이 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받는 화학 소염제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온다면 이 보스웰리아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없고 반응은 조금 천천히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상어 연고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 글루코사민만 들어있는 것보다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이 상어 연골이 같이 들어있을 경우에 최소 1.5배에서 2배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어 연골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서 들어가거든요. 상어 연골 분말과 상어 연골 추출물이 있어요.
근데 상어 연골 분말 그대로 넣는 것보다는 상어 연골 추출물은 콘드로이친만 따로 빼가지고 제품에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밑에가 훨씬 성능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인트 가드 제품 같은 경우도 상어 연골 추출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해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연골 재생에 있어서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후기 흡수가 강하다. 근데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는 초기 흡수가 강해서 초기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섭취하셨을 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대부분 효과를 보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인트 가드 제품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정리를 하면 이렇게 글루코사민 1500mg과 MSM 1500mg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켰고요. 여기 보면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는 상어 연골 성분이 들어있어서 더 1.5배에서 2배 더 상승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비타민C, 시트러스나 보스웰리아, 아세로라 다 비타민C와 소염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식이유황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제품들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 이 조인트 가드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연TV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